사상 첫 제한급수, 사상 최저 저수율, 사상 첫 가뭄 휴교 논의. 저도 지금 여기서 57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장마 기간 때 저희 지역에만 비가 이렇게 비껴 나갔거든요. 지금 강릉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난 20일부터 강릉은 수도 계량기 절반을 잠그고 제한급수 중이고요.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이 폐쇄된 건 물론 집집마다 이런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각 세대 입주민께서도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그런데 더 큰일인 건요. 강릉 시민들의 생활 용수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저수율 17%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데 어쩌다 이렇게 저수율이 떨어진 걸까요? 강릉을 흐르는 남대천 상류에 이제 오봉댐을 건설했는데 이 댐 유역의 크기가 작고 우리 이제 그 차는 담수 용량이 작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물 자체가 부족한 거지요. 근데다가 생활 용수로도 쓰고 농업 용수도 공급해야 되고 또 하천의 유지 유량도 공급을 해야 돼요. 작은 댐을 갖고 있는데 용도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장 20일 안에 수도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오봉저수지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무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떠오른 대안. 오봉댐의 2배가 넘는 저수량을 자랑하는 3천만 톤급 도암댐입니다. 아니 이 정도 규모면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도암댐 이미 강릉에 물을 공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암댐은 지난 1991년부터 강릉으로 물을 공급해왔는데 축산 폐수와 퇴비 때문에 오염된 물이 강릉 남대천 물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결국 강릉으로의 방류는 10년 만인 지난 2001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된 만큼 다시 도암댐 물을 강릉으로 보내는 걸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강릉 시민들이 원하는 수질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다행히 유해 화학물질은 별로 없어요. 연구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도와 총인만 잡아주면은 깨끗한 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릉 시민들한테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도암댐 물을 쓰면 되잖아? 싶은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도암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도암댐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의 어떤 수질 문제를 지금 논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암댐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댐이 아니라 수질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긴 힘들단 건데요. 이미 도암댐을 활용하고 있는 정선군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합니다. 도암댐은 이제 강릉으로 안 흘러고 위쪽으로 넘쳐 흘러서 정선 쪽에서 내려와서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환경부 입장처럼 강릉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쪽이 지금 가뭄이 생기지. 저희들도 지금 강이 다 말랐어요. 이렇게 댐 하나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이 문제는 무려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의 물 부족 사태,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오래된 문제라고 해요. 강릉, 왜 유독 가뭄에 취약한 걸까요? 우선 여기엔 기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강릉 지역은 태백산맥의 동쪽에 있는데 보통 바람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다가 이제 산맥을 만나면 서쪽에 비를 많이 뿌리게 되고 산을 넘어온 공기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걸 회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영동 지역에서는 비가 적게 오는 거죠. 또 지형적인 특성도 빼놓을 수 없죠. 영동 지역은 땅이 가파르고 강 유역이 짧아 비가 와도 물이 빠르게 동해로 흘러가는 구조인데요. 유속이 빠르고 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물을 오래 머금기 어려운 지형적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그건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뭄이 되는 게 아닌데 미리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오는 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서 비가 적게 오면 바로 가뭄을 연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릉과 같은 영동 지역임에도 비슷한 가뭄 위기를 극복한 도시가 있다는데요. 바로 속초입니다. 속초는 이중지하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가뭄 얘기가 나왔는데 속초는 이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가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초시는 한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2021년 쌍천 지하 안반에 지하댐을 만들면서 위기를 극복했고요. 이 지하댐은 지하 26m 지점에 길이 1.1km, 높이 7.7m로
무려 63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규모는 비상급수 상황에서도 속초 시민과 관광객에게 3개월 이상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또 지난 8월 23일에 워터밤 행사까지 열렸는데요. 물이 없던 도시에서 이제는 물축제를 여는 도시로 거듭난 거죠. 강릉에서도 연곡면에 지하수댐을 건설 중인데 2027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노후한 연곡 정수장 재건설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가뭄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어디가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가. 현재 강릉에서는 비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우제까지 지내는 상황인데요. 제한급수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강릉단오제를 하는 사람들로서 비를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과연 강릉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